안녕하세요. 전주리입니다. 요즘 줄기세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 몸의 세포를 이용해서 난치병은 물론이고 각종 질환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내 몸이 나를 치료하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줄기세포뱅크 대표이사이신 김상재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줄기세포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참 많이 쓰는데요. 정작 줄기세포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줄기세포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줄기세포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 2005년도, 4년도에 황우석 선생님의 이 논문 사건 이후로 모든 그 줄기세포의 기본부터 끝까지 아시는데 또 오해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줄기세포는 몸 안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 같은 거예요. 어디가 고장나거나 다치거나 또 늙거나 병들면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뿌리 같은 세포가 줄기세포다 생각하시면 간단하실 겁니다. 네, 줄기세포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만능 치료제다라고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사실 저희 그 연구자들보다 그 일반 그 대중이나 또 환자들은 마음이 되게 급하잖아요. 하지만 2000년도에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20-30년 정도 후에 20-30년 내로는 이 세포치료,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가 의학의 주춧돌, 지금까지 의학의 주춧돌은 수술, 약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꿀 것이다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여 년 지났거든요. 근데 한 30년쯤 예상했는데요. 그게 30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한 2020년도 또는 그 이전에 이 줄기세포의 상용화가 우리 주변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김상재 박사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의 주제는 그 내 몸이 나를 치료하는 시대입니다. 이 예전에 우리가 그 인류가 평균 수명이 한 30살, 40살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환갑이 되게 중요한 우리의 큰 인생의 이슈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 수명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요. 저희가 인간 수명을 가장 늘린 것은 사실 약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주거 문화입니다. 동굴이나 차가운 데 이런 데서 자다가요. 항상 온도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뜨거운 빛을 피해줄 수 있는 이런 데에서 자게 되고 휴식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 수명이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이 먹거리입니다.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으면서 또 질병이나 또 거기에 대한 결핍으로 생기는 질환들이 생기지 않으면서 인간이 힘이 좋아지고 또 거기에 대한 면역력도 높아지면서 인간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 의학적인 발전입니다. 의료의 발전은 이러면서 인간이 오래 살면서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니까 예전처럼 40세, 50세가 돼서 돌아가시고 할 때는 사실 맹장염도 정말 난치병이고 죽어야 될 질환이었어요. 옛날에 TV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 충수염 같은 걸로 갑자기 사람이 급사하고 죽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예전에 30, 40대에 죽었을 때 평균 수명일 때하고 다른 질환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것이 퇴행성 질환이죠. 뭐 무릎 관절이 아픈다든가 뼈가 점점 키가 줄어든다든가 거기에 또 하나 암까지 이런 것들이 인간 수명을 더 이상 연장시키지 못하는 집이나 먹거리만 가지고 연장을 못 시키는 겁니다. 사실 인간 의학사적인 입장에서는요.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나서 이런 의사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제 항생제를 발견하고 이런 쪽의 약을 개발한다면 항생제도 아시다시피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한 거잖아요. 이것이 된다면 우리가 100살, 200살을 살 수 있을 거야 했지만요. 그런 항생제가 그렇게 많은 인간 수명의 연장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페니실린 발견 이후에 50년, 60년이 지났지만요. 이 약으로, 이 케미칼 약으로 인간 수명을 더 이상 연장하는 것이 사실 조금 쉽진 않습니다. 소화제가 나온다 해서 소화가 안 될 때 좀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10분에 소화할 걸 5분에 소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인간 수명 연장에. 하지만 인류가 이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연구와 깊은
리서치는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견 중에 하나가 아스피린,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테로이드 같은 약의 발견입니다. 이런 약의 발견이 되면서 장기 이식도 가능해지고 또 감기, 몸살 또는 이 일반적인 염증 질환들이 치료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일상생활에서 허리 아프고 감기 걸리면 일주일, 2주일 누워있던 것이 약을 먹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치료 중에 하나가 여성을 해방시킨 피임약의 발견 등등이 의료사에서 큰 맥을 짚고 있습니다. 한데 한 20여 년 전부터 인간이 조금 모험적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기 이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계처럼 부품을 바꾸듯이 인간도 부품을 바꾸듯이 이 돌아가신 분의 어떻게 보면 아직 죽지 않은 장기를 병든 장기와 교체한다면 어떨까 하는 것이 1950년대, 60년대 또는 이분 그 이전에 아시겠지만 일본 군들이 생체 실험을 하면서도 이런 것도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류의 의학사가 되게 많이 발전해 가잖아요. 그 마지막 또 최근의 의학사의 큰 부류가 큰 줄기가 바로 이 우리의 몸에서 뭔가 그 병 치료에 희망을 잡는 겁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졸업할 때쯤에서 우리 그 노 교수님들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인턴 되고 레지던트 될 때 책에서만 보면 네가 모든 병을 고칠 것 같아요. 열나요? 타이레놀? 뭐 해요? 뭐 항생제? 다 할 것 같은데 실제로 환자를 보면 볼수록 이건 뭐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약을 주나 안 주나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준 환자는 다 나아야 되는데 낫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낫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의사가 하는 일은 붕대만 감는 것뿐이다. 신이 낫게 하는 거지 너희는 그냥 옆에서 도움을 조금 주는 것뿐이니까 너무 교만하지 말고 연구를 열심히 하고 하여라 이런 말씀 받았는데 이게 이제 졸업하고 이제 저도 한 20여 년 가까이 흐르면서 환자도 보고 연구도 하면서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이게 참 의사가 이렇게 그 많은 환자를 볼수록 내가 참 할 수 있는 일이 적구나. 또는 이 사람이 스스로 치유된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초반부터 이 면역학이라는 것이 이 인류 의학사에서 많이 밝혀집니다. 이 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매일 몸에 또 어떻게 매일 몸에 암세포도 생겨나고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그런데 이걸 다 퇴치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강화시킨다면 치료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 모든 치유의 능력과 모든 것은 이 몸 안에 다 있다. 이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교적인 입장에 계셨던 그 연구자들뿐 아니라 이러한 치료의 솔루션을 외부, 푸른 곰팡이, 물 또는 나뭇잎 뭐 이런 데서 찾지 말고 흙 이런 데 찾지 말고 우리 몸 안에서 찾아야 되겠다 하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나를 치유하는 세대의 큰 챕터 3가지를 나눠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줄 생체정보은행입니다. 우리의 몸이 앞으로 우리 몸을 치료하는 데 쓰여질 텐데 그러면 우리 몸이 다 병든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치료에 필요한 솔루션을 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체정보은행을 통해서 우리의 생체 정보를 맡겨놨다가 또는 일부를 저장해놨다가 병들 때 다시 사용하거나 여러 방향으로 활용하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 책 첫 번째 챕터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내 몸이 나를 치료하게 된다. 이게 결국은 의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 첫 번째 외과 치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그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정말 진정한 약이 생긴 거예요. 이명래 고약 같은 게 아니고 이 약에서 정말 성분을 축출해가지고 합성해서 만들어서 캡슐화해서 일반인이 상용화하고 따서 몇 년씩 보관해서 먹을 수 있고 그 효과가 완벽하다는 것이 발견된 것이 바로 화학요법 치료제입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3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이 2단계 화학요법 치료제를 벗어나서 바로 3단계로 가는 것이 바로 재생의학입니다. 재생의학의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이 생체은행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고 재생의학의 두 번째 단계가 치료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당뇨 또는 암, 면역세포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고 3차 단계가 그거에 맞는 병원이에요.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재생의학이요. 통신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이 재생의학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뭐 아이들을 위해서 예전에 이랬대잖아요. 한 20년, 10몇 년 전에 어떤 할머니가 아이들 뭐 상속용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뭐 사줬는데 그게 이만큼 커졌다고 이런 얘기 하듯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게 이제 바이오 쪽입니다. 이 생체 재생의학이 향후에 이런 산업적인 규모로 커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 살면서 오래는 살지만요. 더 중요한 게 삶의 질이에요. 시들시들 아프면서 사는 거냐 또는 건강하게 사는 거냐 또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를 하잖아요. 뭐 가수들도 생기고 TV 방송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 이 두 가지 즐겁게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게 제일 화두입니다. 그 이외에는 사실 인간들이 살면서 뭐 나머지 철학적인 면들을 다 즐겁게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단계인 재생의학 팔다리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손가락 끝 잘린 것까지는 돼요. 근데 거기서 뼈까지 못 만들었어요. 그럼 뼈도 분리해서 만들고 이 단계가 이제 시초가 이렇게 되면 보세요.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있으면 아마 2, 3년쯤 후면은 아마 이 치료제가 나왔다고 방송에 나올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런 정보를 되게 빠르게 접하잖아요. 매일 논문을 공부하고 이 분야를 공부하기 때문에 접하지만 일반인들은 이제 주변에서 핸드폰이 팔리기 시작할 때 핸드폰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핸드폰 개발하실 분들은 그 5년 전에 얘기하잖아요. 야, 앞으로는 집전화기 들고 다닐 거야. 야, 집전화기를 어떻게 들고 냐? 그 무거운 거를. 그렇게 얘기했지만 점점점 핸드폰이 요만한 것도 작아지잖아요. 그거 하듯이 저희가 이쪽의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점점점 재생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의 장기, 손, 대머리 치료, 또 외모 이런 것까지도 다 이루어질 거예요. 최근에 또 많이 하는 것이 재생의학 중에 여자분들, 방청객들 많이 관심 있는 게 이제 뭐 이 지방 이식 같은 것도 하잖아요. 이마 같은데 뭐 이런 데 많이 넣어가지고 뭐 얼굴 이쁘게 하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초창기 단계인데요. 이것이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뭐 효과가 있네 없네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재생의학을 통하면요. 이것이 아주 쉽게 이 모양을 안정적으로 부작용 없게 만드는 거예요. 뼈도 손가락도 만들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손가락이 잘릴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분들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특히 또 뼈도 나옵니다. 키가 클 때 유전정보 치료가 아니고 뼈를 갖다 대체하고 뼈를 늘리는 거 간단하게 그런 치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 치료의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세포를 채취해서 또는 저장된 오염되지 않은 세포를 가지고 그 세포로 간이든 연골이든 뼈든 만들어서 이식을 해준 겁니다. 아까 1차 단계의 산업이 저장하고 하는 단계고 두 번째가 치료제를 만들고 3차 단계가 무엇인지 설명 안 드렸죠. 그게 바로 병원입니다. 이제부터는요. 병원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당뇨를 치료하고 당뇨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기존 당뇨는 어떻습니까? 일주일마다 병원 가고 한 달마다 병원 가고 몇 개월마다 병원 가서 뭐 부작용이 있는지 합병증이 있는지 매일 검사하고 약 타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가 생겼답니다. 그러면 콘도 입원하듯이 뭐 한라산 중턱에 있는 좋은 병원에 갑니다. 가서 저 당뇨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에 뭐 세포 건강할 병 생기기 전에 뭐 세포 가지고 계세요? 저 간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간염이 이번에 생기기 전에 오염되기 전에 어떠한 건강한 세포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 친척 중에 또는 형제 중에 건강하신 분 계세요? 찾아서 그분의 세포를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인슐린, 아까 얘기한 당뇨 같으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세포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식해주고 집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증식될 동안 이제 좀 안정화되게 술, 담배 하시던 분들은 좀 술, 담배도 끊고 병원 가면 일단 적게 하잖아요. 뭐 뒤에 가서 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병원에서 이렇게 닌겔이나 이런 걸 꽂아주는 이유가요.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돼도요. 이걸 일단 꽂아주면 남자들이나 환자들이 이게 제약을 받습니다. 어디 가도. 그러니까 이제 일단 무조건 이렇게 하나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들어가게. 하나가 뭐 하루 가게, 뭐 반나절 가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사람이 차분해져요. 사람 묶어놓듯이요.
보이지 않는 이 수갑처럼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입원한 병원이 이제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호텔 같겠죠. 로비에 가서 의사 잠깐 만나고 침실에 가 계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이런 거 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환자가 아니니까. 일주일 동안 운동하고 거기에 맞게 음식 먹고 면역력 높이고 만든 다음에 이식 받고 하루 정도 있다 그냥 퇴원하면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랍니다. 또 어떤 사람 바쁘면 채취만 해놓고 키워주세요. 저 일 좀 하다 올게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또 이제 병원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이제 병원 의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좀 한 달 쉬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변하겠죠. 그러면 또 사회 트렌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치료제가 사실 우리가 그 연구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췌장세포를 그렇게 해서 면역세포를 만들어서 치료했을 때 세포 치료제가 비쌀 텐데 몇 천만 원도 할 텐데 이게 의미가 있겠냐. 국가에서 정말 보험을 해줄 것이냐 했는데 국가에서는 1억까지가 돼도 보험을 해줘야 된답니다. 이 국민이 20년, 30년을 당뇨를 앓으면서요. 이 부작용으로 약을 먹이고 검사를 해주고 그로 인해서 일을 못하고 이 노동력이 떨어지는 거에 따지면 1억 아니라 그 더 이상도 국가에서 보험을 다 해주더라도 이 사람을 없애는 게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게 의료 재정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의료 재정을 저희가 되게 많이 까먹는 게 사실은 노인들이 늘어나면서잖아요. 저도 병원 할 때 보면 이게 뭐 파스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병원에서 받으시고 오후에 또 저쪽 병원에서 받으시고 저녁에서 받으셔서 집에 이만큼 쌓여 계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노인정 가셔서 막 나눠주십니다. 뭐 자식도 주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재정이 점점 늘어나는데 어쨌건 이제는 이제 컴퓨터화돼서 이제 좀 그게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노인들 분들이 늘어난 퇴행성 질환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뭐 퇴행성 질환도 무조건 치료는 되겠죠. 관절 같은 것도 치료가 되니까. 근본적인 메이저 질병들은 아까 말씀드린 질병들은 치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줄기세포 같은 것들을 화상이나 상처가 있을 때 저희가 줄기세포를 뿌려주거나 하는 것들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이미 피부 같은 건 이미 활용화돼 있고 인공 피부도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FDA가 이번에 허가낸 것이 손가락이 잘려도 그것을 회복시키는 근간을 만드는 머티리얼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접합이 제일 좋죠. 접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떨 때는 이게 완전히 이게 오염이 돼서 못 쓸 때도 많아요. 그래서 줄기세포의 종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황우석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배아줄기세포 성체적이 되게 헷갈려요. 배아줄기세포는 잉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을 가져서 이것이 착상이 되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걸 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아는, 우리가 활용성도 좋긴 하지만 이것이 테라토마라는 암 비슷한 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완벽하게 조절해내는 기술까지 다 완성이 돼야지 저희가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뛰어넘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조금 우리보다 좀 먼 거리고 윤리적인 문제를 사실 뛰어넘어서요. 과학적으로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집안에 누가 난치병이 돼서 돌아가실 분이 있으시다면 난자야. 야, 어떻게든 딸내미 거 꺼내고 엄마 거 꺼내고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에도 과학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테라토마나 또는 안정적으로 암을 만들지 않고 원하는 장기나 안정적으로 가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전에 많이 들었으니 희귀 난치병을 위주로 하고 희귀병을 위주로 하고 치료를 하겠다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희귀병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뭐 남은 여생이 짧거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정상적인 메이저 질환들은 바로 이 성체를 이용한 우리 몸에 다 있습니다. 피 속에도 있고 뼈 속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지방줄기세포 빼서 뭐 얼굴에 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없어요. 이게 아주 어떤 수준이냐면 현재는 푸른 곰팡이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곰팡이를 발견해가지고 상처가 나면 곰팡이 막 긁어다 붙여본 거예요. 그랬더니 잘 나요. 그 정도지, 여기서 페니실린을 딱 빼가지고 약으로까지 단계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 될 때까지 좀 급하지 않으시면 기다리셔도 돼요. 기다리셨다 더 좋은 기술로 치료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얼마 전에 심장세포 치료하는 거, 관절세포 치료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비싸요.
예.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인공관절 타이타늄 쇠로 된 거 한 번 뭐 100여만 원이면 되는데 그러면 10년 거뜬 없거든요. 그냥 잘 견디시는데 그 연골 치료제 더 넣었는데 뭐 수백만 원씩 하잖아요. 이게 몇 개월 못 갈 수도 있고 치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 부분들을 또 개업 의사나 의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이제 환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라도 이거를 1억을 들이든 5천만 원을 들이든 해줘도 안 아까울 정도의 치료제들이 이미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어요. 이게 트렌드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이게 흐름이 아니고요. 이것이 의학사의 흐름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사실 의사들이요, 이제 점점 할 일이 없어져요. 의사들이 도대체 뭐 해야 되지? 최근에는 이제 문신도 뺐고, 문신도 의사들이 해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문신도 의료행위다. 뭐 피부과에서 해야 된다. 뭐 되게 창피하죠. 다른 의사들이 보면. 그 정도로 이제 의사들의 이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런 쪽으로는 점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의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연구 개발하는 의사들은 점점점 입지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재생하는 것이 뭐 간세포, 심장병, 치매, 백혈병, 최근에 아시겠지만 루게릭 치료제가 임상 2상을 거의 끝내가고 있죠. 예, 국가에서 해서 루게릭 치료제를, 루게릭이 보통 1년 정도면, 2년 정도면 이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것을 계속 연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암도 치료제가 없어요. 암의 약은 생존율을 늘리는 겁니다. 5년 생존율을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이나 몇 개 암은 뭐 10년 이상 살, 그건 암도 아니라고 하잖아. 왜 수술을 하냐? 너무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냐? 예전에 암만 나오면 무조건 뭐 뭉태기로 잘라냈어요. 그래서 손끝에 암이 생기면 야, 어깨부터 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유방암도 무슨 소리야? 여기만 드러내. 그래도 돼. 뭐 이런 등등. 너 과도하게 뭐 수술한 거 아니야? 의사를 고소하기도 하고요. 많이 잘랐다고. 하지만 이러한 암에 대한 것들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치료들이. 그런 병들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치매 같은 것들이에요. 치매나 루게릭 같은 것도 이제는 그 상태를, 조금 걷기가 힘든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또 우리 암도 그래요. 암도 계속 암에 대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이거 암으로 되게 살려놨는데 이번에 술 드시다가 운전하시고 교통사고 났잖아.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게 우리 의사들끼리 한 얘기예요. 암이 아니고 어떻게든 살다가 다른 사고 돌아가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암으로 살려놨더니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암에 대한 것이나 다른 안치병들도 우리가 의사가 하는 거는 완치가 아니고요. 어떻게든 이 상태를 유지하고 또 원상복귀에 가깝게 해서 치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희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의 가장 근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생의학 쪽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시장이 이렇게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14년까지는 이제 시판되는 제품이 5조, 6조를 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서 실제로 쓰여있는 암 덩어리들이 이 말초혈액, 피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용해가지고 종양이 감소한 경우, 또 심근경색에서 골수에서 뽑은 줄기세포로 이렇게 한 경우, 간경변이 있을 때 간경변을 치료한 경우, 이건 실제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에서 뇌세포를 치료한 경우, 척수 손상에서 척수 치료한 경우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뭐 그 척추를 마비 환자를 갖다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치료했다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곰팡이를 긁는 수준이에요. 그게 말미에 교수님도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네? 그게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거 다 치료하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상. 이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찬스를 봐야 이 사람들도 경제적이든 시간적이든 고통을 덜 할 텐데, 이거 마구잡이식으로 넣어봤는데 되면 되고 안 되고 이게 뭐 굿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사이언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족부 궤양 있을 때도 혈액에서 뽑은 거 가지고 많이 이용하고요. 20살 이전에, 30살 이전에 담배 피는 젊은 남자에서 생기는 거죠. 발가락 끝부터 썩어서 잘라내게 되는 질환입니다. 창상, 골절, 연골, 뭐 이런 것들, 방사선 화상, 이런 것들이 치료에 많이 활용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내 몸이 나를 치료한다는 부분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강의의 정리 시간인데요. 사실 저도 의대를 나오고 이제 20여 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나의 경험, 의학자로서 본 이 미래 과학이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지만 이 제가 볼 때 사견 약간 섞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인가. 사실 미래가 제가 한 50년, 100년 후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미래를 예측하고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뭐 주식이나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 안 하고 투자했다가 잘 모르고 망하고, 또 주변 사람 얘기만 듣고 어떤 땅을 샀는데 뭐 잘못되고, 뭐 되게 많이 듣잖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공부입니다. 근데 우리 의학자로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논문, 새로운 방향, 이걸 접하면서 보면은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그런 눈이 뜨이게 돼요. 의학사적으로 저희가 80년대에 의과대학을 다닐 때인데요. 80년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제가 그 당시에 배운 거는 약이었어요. 90년대 후반 돼서 줄기세포가 나오고 대체치료가 나왔죠. 80년대에는 내과 책도 그렇게 두껍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은 그래요. 그게 두껍지 않은 책 2권이었는데 교수님들은 야, 너희 공부하기 힘들겠다. 책도 두껍고 우리 때는 요만했어. 요 내과 얇은 거 한 몇백 페이지도 안 되는데 수천 페이지 너희 공부하는구나. 점점점 늘어납니다. 의학이. 그래서 공부하면서 의학의 방향은 결국은 우리가 내 몸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외부의 정보나 환경도 중요하고 깨끗한 집, 좋은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에 대한 내 건강을 유지하고 내 그 먹거리 환경을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 상태에서 지속한다 해서 병이 안 걸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적인 정보라든가 또는 환경이라든가 먹거리가 계속 땡기잖아요. 왜 나도 모르게 매운 게 땡기고 짠 게 땡기고 그리고 또 집에서 하다 보면 우리 집은 너희 집은 왜 이렇게 음식이 싱겁냐? 뭐 이 집안적인 성향들이 있어요. 이 집 가면 뭐 간이 원래 짜요. 또 이 집은 원래 싱거워요. 그러다 보면 그 먹거리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네덜란드, 덴마크들이 그 좋은 환경에서도 암이 많은 이유가 먹거리의 차이가 그 환경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매일 가짜 휘발유만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죠? 차를 잘 못 쓰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휘발유를 계속 넣고 오일도 갈아주고 갈고 닦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와 똑같이 설명드리면 이 대체하는 의학이 이 질병을 근원적으로 약으로 간단하게 하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후의 의학의 트렌드는 이 기본적인 장기 이식과 조직 이식과 근본적인 치료. 이거 장기, 예를 들어서 뭐 간이 얘 기능 잘 안 해? 야, 얘 기능 잘 안 하는 애를 갖다가 잘하는 애를 대체해주자. 대체해주는데 초창기 출발은 어떻게 했죠? 야, 죽은 사람에서 꺼내자 다. 아니면 제 주유 뭐 어떻게든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자. 거의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고 진짜 중국에서는 그런 일도 일어났대요. 산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는 이유도.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가 덩어리, 생체 이식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자기의 또는 자기가 아닌 주변의 건강한 사람의 세포만을 이용해서도 이 장기의 기능을 하는 시대가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병원들이 생기고 그러한 리조트 병원들이 생기고 그런 의사들이 전문가가 나오고 동네 의원들은 되게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동네 의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감기 환자, 타이레놀 이거는 사실 의학 정보가 너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슈퍼에서 사 먹어도 돼요. 이게 엘빈 토플러인가 제3의 물결에서 의사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의사들은 망할 거래요. 부자가 안 되고. 왜냐?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아는 만큼 모든 환자들이 다 알아요. 정보가 곧 돈인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 딱 하면 인터넷 때려보면 뭐야 이거 뭐 항생제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또 이 선생님은 항생제 뭐 이런 거 싫은데 왜 이런 약을 썼지? 이 약은 부작용이 있다는데 사실 의사들이요 개업하고 나서 전문 지식 있는 환자들이 오면 약간 꺼린대요.
그리고 암 환자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깊은 얘기 잘 안 한답니다. 암 환자 가족들은 의사 선생님보다 더 열심히 어제 나온 논문도 꺼내서 읽어보고, 선생님 어제 뭐 이런 게 얘기 나왔던데, 뭐 그러면 의사들이 한 얘기잖아. 뭐 좀 그거는 아직 뭐 프루브가 안 된 거고,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요. 어쨌건 그런 정보들이 많이 오픈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정보를 항상 듣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 오래 살 수 있는 길들, 어떤 것들이 뭐 옆에서는 이미 알려져서 이거 먹으면 안 좋다는 게 계속 사 먹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몸에 안 좋다는데 그런 정보를 취합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래야 이러한 미래에 열리는 우리가 90세, 100세, 12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를 경험하실 수도 있고 그 시대를 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10년 후라면 20년, 30년 후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그만 덩어리 장기가 이루어질 거고요. 50년쯤 되면 장기 전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반적인 돼지 장기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쯤 돼야 뭐 전체적인, 인체적인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본 의학적인 미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세상이 사실 여러분 옆에 되게 많이 와 있어요, 이미. 예. 여러분이 못 느끼시지만 주변에서 아마 골수 이식하신 분들, 내지는 백혈병 걸리신 분들, 또 장기 이식하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혈액 수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식이에요. 남의 거를 옮긴 거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이 내 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적응하고 가는 거를 갖다가 의사들은 거부 반응이 없게 잘 이식되게 또 약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잘 살게 또 예전보다 좀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전 상태보다 더 낫게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수혈을 받았더니 수술 이후에 나 체질이 바뀌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내가 예전에는 뭐 한방에서 얘기하는 뭐 무슨 체질이었는데 이제는 또 나 수혈 받고 나서 성질이 좀 나빠진 것 같아. 참을성도 없어지고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줄기세포도 처음에 발견한 게요. 어떤 흑인이 남자인데 죽고 나서 이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여자 염색체가 발견됐어요. 뇌에서. 뭐지? 이런 특별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근데 이 사람이 수년 전에 골수 이식을 받았는데 여성 걸 받았어요. 그 세포가 살아남아서 계속 전이되면서 염색체가 이렇게 발현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 근간 세포가 있구나 발견되고 의학이 또 시작되고 했대요. 사실 또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보다 더 획기적인 뭐 이런 발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DNA 같은 것들, 또 최근에 발견된 텔레모라제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이 DNA가 시계같이 점점점 끝이 짧아지면서 터져 죽어야 돼요. 세포는 모두 사멸해야 됩니다. 사멸하지 않고 영생하는 게 뭐죠? 암세포잖아요. 죽고 새게 생겨야 깨끗하고 좋은 피부도 갖고 하는데 계속해서 재생되는데 그 피부층 기저에 있던 줄기세포가 너무너무 많은 세포를 만들어 지칩니다. 지쳐서 지칠 나이가 대개 한 40대, 50대예요. 18세, 20세는 어때요? 세수만 해도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화장도 잘 먹고 애들 화장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30, 40대 이후에 점점점 그것들이 없어지듯이 그러한 줄기세포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한 정보들을 항상 귀를 열고 취합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본인을 교육시켜가는 것이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비법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또 저에 대한 그 경험과 짧지만 의학자가 본 미래과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에 이어서 또 몇 가지 궁금한 점 네네. 여쭤볼게요. 줄기세포 치료가 아직은 좀 개발 단계여서요. 환자 입장에서는 안전성이나 비용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어떤가요? 아까 강의 중에 잠깐 말씀드렸듯이요. 아직은 출발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된 약이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임상 1, 2, 3상을 다 거쳤지만. 그래서 불필요한 치료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시술 같은 것은 되도록 받지 않는 것이 의학자로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인증된 임상을 거친 약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보험의 적용 같은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비용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인 것 같아요. 요즘 아이 탯줄에 있는 제대열을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대열 줄기세포는 어떤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제대열 하면은 이제 아이가 골수암, 그러니까 백혈병에 걸렸을 때 사용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백혈병에 걸렸을 때 치료 사례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그 막히신 줄기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질병들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기술들이 발달하면.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사실 한국이 상당히 싼 편이에요. 외국보다는 저장에 비해서. 그래서 안전한, 그것을 오랜 기간 회사가 잘 맡아줄 수 있는, 또는 국가기관이든 거기에 저장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말씀드린 각종 질병의 치료의 원천 재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내용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줄기세포는 현대의학을 한 단계 끌어올릴 만큼 혁신적인 발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성과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사회적인 합의와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한 이 줄기세포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21세기 축복의 약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KBS 초대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